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은 4%대 하락했죠. 조정 전에 코스피는 9거래일, 코스닥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숨을 고를 타이밍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2,300 위에 있고요. 또 코스닥은 800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어닝 시즌이 종료된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장세가 우리 증시의 힘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도 최근에 보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혼조 마감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간밤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결국 뚫어냈고요. 나스닥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나 또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월마트와 홈디포 등 유통기업들의 호실적과 기술주의 강세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홀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2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7,778.0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73% 상승하면서 11,210선에서 또 S&P 500 지수는 0.23% 상승폭을 보이면서 3,389.7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협상 지연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선 투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공화당이 당초 안보다 규모가 줄어든 부양책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양책이든 합의만 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부양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합리적 부양책을 타결시키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전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비방과 또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다라면서 경고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은 문제가 없다라는 소식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최근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7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4% 늘었고요. 또 착공과 허가가 모두 크게 늘면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앞서 화웨이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영국 증시는 0.83% 하락하면서 6,076.6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0.3% 내렸습니다. 12,881선에서 장을 마쳤고 또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0.7%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4,938.06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42.89달러 변동 없이 마감을 했고요. 금값이 다시 한번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금값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에는 0.7% 상승하면서 2,013.1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0.9원 하락하면서 1,183.7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우 지수는 쉬어갔지만 S&P 500 지수가 결국 코로나 흔적을 지워버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미국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또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까지 정리해 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된 반면 유통업체들의 양호한 실적과 또 긍정적인 경제 지표 등의 영향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호재와 또 악재가 뒤섞였는데요. 미중 간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팽팽하고 또 추가 부양책 협상 역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상승 분위기의 1등 공식은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리테일 업체 중 두 곳인 월마트와 홈디포가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요 지수들을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홈디포는 팬데믹 기간 중에 주택 개조와 수리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마트는 식료품 쇼핑과 또 배달 스타트업인 인스타카트와의 협력으로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형 소매업체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이 두 업체의 주가는 초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22.6% 증가한 149만 6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4.6%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제에 이어서 내구 소비자가 1.5%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에너지주가 1.7% 내려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과 산업주도 각각 0.5% 이상 내렸고요.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2.8% 상승해 5거래일 연속 올랐고 또 아마존이 4.1%, 넷플릭스 2%, 알파벳 2.7%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은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2.2% 상승했고요. 반면 유통업체 콜스는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이 폐업으로 인한 동전 판매 실적을 내놓지 않으면서 무려 14.7% 급락했고요. 보잉은 실적 악화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희망 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1%가량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과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런 모습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S&P 500이 코로나 이전 고점을 탈환을 했습니다. 나스닥 또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이 유동성 부여와 경기 부양책 부분이 아마존 같이 언택트 산업의 수혜를 이루고 있고 또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주체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존 산업들의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서의 우려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시의 상승은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향후의 시장 방향성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강도나 실적의 발표 내용에 의해서 판단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보다는 정확한 업종들,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초점이 계속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상존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자, 어저께 한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급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5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경기가 다른 국가들보다 나쁘지 않았던 부분 대비해서 이렇게 또 코로나19 사태가 더 극심하게 되면
앞으로의 회복 부분에 있어서 더딜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이 95% 이상인 국가로서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수를 놓고 보면 어제 조정이 있기 전에 바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67% 상승, 코스닥은 99%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 한 68%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상승 아니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수출의 회복도 가능할 거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을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이 되는지 부분을 3분기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투자를 늘리시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 추세를 잘 확인하면서 조정 시에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좀 투자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음성인식 관련주입니다. 목소리로 컨트롤하는 세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음성인식, 과거에는 정말 이런 세상이 과연 올까 네네.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적용되는 그런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음성인식이 도입되는 분야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인식이 가장 편하거든요. 우리가 말로써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게 된다면 신체 어떤 부위를 쓰지 않아도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 사람의 음성을 기계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약점들이 최근 들어서는 극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글로벌 음성인식 시장은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매년 11%대 고성장을 2025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목소리로 전등을 켜거나 TV를 켜거나 빨래를 돌리거나 보일러를 켜고 끄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차량 운전 시에 음성을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역시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도 조절이라든지 목적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람의 음성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음성을 기계가 제대로 인식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식이 조금 더 정확해진 계기가 인공지능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연어 처리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3,700억 규모로 전망이 됩니다. 자연어 처리 시장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사람의 언어를 정확하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인공지능 시장
시장과 결합하면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음성 인식이 도입된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그 주차요금 음성 인식 결제 시스템인 언택트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차량에 대한 위치 파악 그리고 요금 결제까지도 음성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임스퀘어에만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 이 음성 인식을 활용한 무인 주차장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내 대기업들의 음성인식 기술도 도입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인 보이스 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그 집안의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망이 좀 설치된 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 여러 가전들을 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날씨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뭐 미세먼지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내가 이제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 입력시켜 놓으면 그 스케줄을 이제 보이스홈에서 뭐 얘기해 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음성인식 서비스인 누구58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약간 소외된 계층이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노년층이 음성인식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앞으로도 음성인식 기술은 도입되고 더욱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음성인식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기술을 써볼 때만 해도 좀 민망해서 음성인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도 많았지만 지금 사실은 저는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운전할 때 이제 손을 막 쓰면 안 되니까 근데 말로써 내 목적지를 얘기하고 그 목적지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참 편해진 것 같은데 그런 인식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활용 가능한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음성인식 시장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워낙 이제 다양화된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걸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노년층들 이런 분들에게도 음성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또 어떤 섹터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LED 관련주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여전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LED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계속되나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뭐 예. 5년 이상 지속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LED 여팡이 빨리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 업체 내에서도 일반적인 구조 조정이라는 게 진행이 좀 되긴 했어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LED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공급 과잉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LED 사업부의 그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LED 사업부를 이번에 아예 이제 뭐 폐지시킬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LG이노텍은 상당한 대기업이죠. 이런 대기업까지 LED 부분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소기업은 여건이 더더욱 안 좋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LED 제품 중에서 생산량이 많은 조명용 LED 그리고 BLU라고 불리는 백라이트 유닛 이런 것들은 중국 제품과 차별화를 두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싼 제품을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제 한국이 기술 발전을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물론 국내 LED 제품이 중국산보다는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품질 부분에서 이제 경쟁을 하려면 대만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LED 기술이 이제 대만을 조금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대만에 약간 치이고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 치이고 그래서 이런 약간 가운데 낀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LED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상점들이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휴점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광고판에 들어가는 LED에 대한 수요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 때문에 경기가 또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LED 수요가 또 촉진될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LED 업체의 수익 개선은 계속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LED 업체들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요가 많았던, 그리고 시장이 가장 컸던 LED 조명, BLU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 차량용 LED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그러니까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차량용 LED 시장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좀 고성장을 보일 분야여서 이 차량용 LED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업체는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그 대표적인 LED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업황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들을 또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업체가 이런 업황 부진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LED 업황은 안 좋지만 LED 업종 내에서도 뭔가 이런 새로운 사업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LED 업종을 공략하시려면 그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신사업 혹은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LED 시장이 중국발 공급 과잉이 수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LED 시장의 미래가 조금 그렇게 밝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추이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중소업체나 협력업체들에도 분명히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차량용 LED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든지 다수의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좀 특이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라면 그 속에서도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음성인식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결합시켜서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좀 익숙하지 않으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소형주고요. 그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홈 기기와 스마트 홈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목할 부분은 여러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LG전자와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사업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개발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전에는 SK텔레콤과도 스마트홈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다양한 사업군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 현대통신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통신은 국내 브랜드 아파트 월패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 월패드라는 것은 스마트 홈과 각 기기 장비를 연결하는 그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홈 사물 인터넷 시대, 말로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시대가 오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음성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떠한 가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명령들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홈패드고 월패드고, 이 월패드 시장의 1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현대통신이라는 겁니다. 또 월패드와 사물인터넷 가정을 연동하면 월패드를 통해서 가정과 전등, 스마트홈과 연결된 모든 기기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음성인식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말로 손쉽게 집안 가전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대고 이제 말을 해도 집안의 가전들이 모두 작동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스마트 출입 통제와 방범, 방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또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이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방범과 방제 감지기로 안전 관련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차량 위치 확인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을 비롯해서 우리가 주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개입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통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가가 15,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상대적인 소외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풍력주 이렇게 쏠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주가가 밀렸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최대한 이제 밀릴 만큼 주가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6,500원 근처인데요. 6,5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통신 시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브랜드 아파트 월패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점 눈에 띄고요. 또 대기업과의 협업이 기대되는 그런 업체라는 점에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섹터는 음성인식 관련주, 하락 예상 섹터는 LED 업종이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최근 조정을 받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뷰티,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코스메슈티컬 기업을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SK바이오랜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현대 ACC에는 어제 SKC가 보유한 SK바이오랜드의 지분 27.94%를 1,205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SK바이오랜드는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 1위 기업으로 지난해 14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현대백화점 측은 SK바이오랜드가 화장품 원료를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과 바이오 메디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유통과 패션, 리빙에 이어서 뷰티 및 헬스케어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신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이 다시 재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위해서 매각 주관사 3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모펀드 2곳과 법정 관리를 전제로 M&A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신규 투자처를 확보해서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자금 지원을 통해 일부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의 재매각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기아차가 6년 만에 4세대 카니발을 출시했습니다. 어제 온라인 신차 발표회를 열고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사전 계약이 3만 대를 돌파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전 계약 개시 하루 만에 2만 3천 대가 계약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14일간 사전 계약 수가 총 3만 2천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카니발 총 판매 대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한동안 팰리세이드에 내줬던 패밀리카 왕좌의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기아차 최근에 내수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 카니발 출시로 기아차의 올해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네이버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전기차 배터리, 비대면 분야의 성장주 3총사로 최근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3위는 성장성이 큰 기업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개 기업들은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 50만 원 초반대였던 주가가 70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종목이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2위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최근 조정받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급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증시가 내려앉았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6% 내린 2,348.24에 장을 마쳤다. 지난 6월 15일 4.76% 떨어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 국면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 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빠르게 회복해온 우리 증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가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막판에 또 특히나 네, 그 낙폭이 컸거든요. 네. 예. 사실 지난 주말에 한 차례 급락했고 이제 광고적 대체 휴가까지 해서 사흘 동안 쉬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개장을 했는데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14일에 이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3명 기록하면서 이제 100명을 넘었는데요. 이날부터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나 이런 우려가 좀 커졌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날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도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이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늘어났는데 그쳤는데 이게 예상치가 5.1% 증가였거든요. 일단 예상치보다 못 미쳤으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 뭐 지금 최근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이런 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악재들 여러 가지 겹치면서 지난 주말에 코스피는 1.2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2% 이상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연휴 기간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거든요. 15일에 166명, 16일에 279명, 17일에 197명, 뭐 이렇게 계속 이제 100명, 200명 가까이 이제 됐었는데요. 네. 어제도 사실 개장 초에는 코스피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이날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확 늘었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오후 5시에 대국민 담화 발표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미리 장중에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겠구나 이런 우려들이 조금 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 이제 그동안에 조금씩 살아나던 경제가 다시 위축되겠구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장 마감한 후에 정 총리가 담화문 통해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2.46%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가 어제 4%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800선 밑으로도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간신히 800.22, 턱걸이 한 차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6월 15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건데 예. 사실 지난번에 대구에서 번졌던 것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산하는 게 소비에는 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졌던 게 사실 대구 인구는 대략 한 24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서울만 해도 970만 명,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한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인천이 29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합하면 인구가 이제 2,50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네. 이 인구가 다 외부 활동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면 이제 소비는 대구 확산 때보다는 훨씬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호텔주, 뭐 면세점주, 여행주, 극장주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의 피해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고 이제 반대로 이제 마스크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은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은 조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조금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많이 풀어진 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 또 경제가 다시 한번 또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늘 또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또 돈을 시장에 넣어서 뒷받침해줬었거든요. 떠받쳤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지금 증시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게 사실 동학개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뭐 이번 개미는 참 스마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약간 저가에 또 매수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과거와는 좀 다르게 추종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지수를 주도하는 스마트한 개미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개인이 코스피에서 한 5천억 정도 넘게 팔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사 담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제 가장 많이 내답한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이어서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뭐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반면에 뭘 샀나 봤더니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안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신세계나 아모레퍼시픽 같이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됐던 종목들도 이제 매수 상위 종목에 담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코스닥에서는 3,100억 원어치 정도 이제 순매수하긴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코로나19 수혜주를 좀 대거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죠. 시젠을 비롯해서 이제 어제 상장한 게임 업체인 미투젠도 많이 담았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랩 지노믹스, 엑세스 바이오 같은 바이오주 대거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팔았고 느낌? 네. 그리고 또 많이 주가가 안 올랐던 종목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뭐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바람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최근에 1, 2거래일 이 급락 전에 보면 최근에 네. 증시가 더 갈 거다. 네, 뭐 그렇죠. 3천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최근에 증시 많이 올라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669선이었거든요. 네. 그게 최근에 862선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작년 말 대비로는 29% 상승한 거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3월 중순에 428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2배 정도 올랐던 건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400선 넘으면서 올 들어 한 11%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저점 대비를 보면 67%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이 코로나 역량을 모두 회복하고도 이제 작년 말보다도 더 올랐으니까 뭐 주식은 화랑장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증시가 너무 올랐다, 좀 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1,400선에서 쭉 올라가서 2,000선을 좀 넘었을 때는 약간 경계론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조정 얘기를 많이 또 맞아요.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뒤로 이제 2,400선까지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뉴 노멀이다.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증권사들도 코스피 예상 지수를 이제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2,400선 넘어서고 이러니까 이제 기존의 증권사들이 올해 이제 목표치를 제시했던 이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넘어선 경우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증권사들의 지수 전망치가 대부분 2,100에서 2,200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잇따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향후 1년간 코스피 목표치를 2,850선으로 올렸었고요. 네. 코스피 역대 최고점이 2018년 1월에 기록한 2,607.1인데 이것도 홀쩍,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던 거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2,480선, 그리고 현대차증권은 2,650선 뭐 이렇게 높였습니다. 워낙 뭐 유동성 넘치니까 이제 뭐 증시가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 이제 계속 이제 눈높이가 낮아졌던 기업 실적 전망이 이젠 조금씩 이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OECD 글로벌 선행지수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른다 이것도 이제 약간 경기 회복세를 좀 점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어서 이런 근거들로 봤을 때 이제 주가는 더 갈 거다 뭐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조정이 되면 아마 그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자금들이 또 어느 정도는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하락 장세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예상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증시 낙관론들이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 근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치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이제 지수화한 건데 네. 이게 7월 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미래의 이제 이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반영하는 선행하는 이제 선행 지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RSI라고 이제 증시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70 이상이면 과열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90까지 도달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열을 해소할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 과열된 증시가 좀 해소되는 과정에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너무 증시가 올라서 과열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니까 좀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종합을 해주실까요? 일단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속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하루에 이제 2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일부 교회 신도들이 이 검사에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잖아요. 네. 뭐 중간에 탈출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방역이 쉽지가 않으니까 뭐 코로나19 이번에 이제 2차 재유행 이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도 당분간은 조정 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지난 3월처럼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제 신천지 교도로 인해서 대구에 확산이 확 됐을 때 뭐 그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방역에 좀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축적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유동성 여전히 넘쳐납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 50조 7,9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0조대 후반이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언제든지 이제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서 이제 저가에 좀 매수하겠다 이런 이제 대기 자금인 거고요. 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뭐 이것도 뭐 요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서 이런 이제 유동성 때문에라도 증시는 많이 떨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 사례도 보면 뭐 팬데믹 국면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17만 명 수준인데 올해 말이면 한 30만 명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도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도 보니까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뭐 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곧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증시의 최대 변수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뭐 지표 회복이 뒷받침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 역량은 이제 뭐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구해보면 네. 여전히 성장주가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높습니다. 사실 이제 성장주가 쭉 가다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뭐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뭐 이제 경기 방어주가 오르고 약간 이런 순환매 양상이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언택트주, 바이오주, 2차 전지주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네. 뭐 조정을 보이면 이런 성장주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가 이런 성장률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이제 좀 매수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업종 중에서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이제 시선이 좀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실적 시즌 이후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는 성장주 위주로 이제 투자하면 뭐 실패하진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고 많이 회복한 것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는 그런 설명 잘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자,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1명이 상승 전망, 4명이 보합 전망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보합 전망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투심 위축 예상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부담, 변동성 확대 예상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급격한 상승 속 일시적 조정 구간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상승 전망입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기대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인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예상했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합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최근에 글로벌 시장은 견조한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이틀간 큰 폭으로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글로벌리하게는 감소세에 있지만 한국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급격히 좀 일부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조정의 빌미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배경이 최근에 주 요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일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글로벌리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오른 최근 한 달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었는데 그에 따른 일부 조정의 빌미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이런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지속적으로 다시금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체크를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너무 우려보다는 좀 제한적인 공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났던 특징은 언택트,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언택트 섹터가 다시금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다시금 언택트 관련 인터넷 베이스 기업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계속해서 견조하게 언택트 인터넷 베이스들 섹터들은 지속해서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쪽에서는 견조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며칠간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매수의 기회로 조금씩 다가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나 비메모리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 성장하는 와중에 일부 조정의 기회 구간이라고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큰 그림을 본다라면은 국내 확진자가 증가가 지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2,270,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 정도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지해내느냐,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속해서 확진자 수가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문제로 퍼지게 되는지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 후 재반등 시에는 주도주가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뭐 큰 우려보다는 3월 달에 대한 모습보다는 6월 달에 일시적으로 좀 급락 이후에 돌아섰던 부분들로 그 당시에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과도한 우려보다는 좀 냉정하게 분할 매수 접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택트주의 재부각, 성장주 강세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는 2270선, 코스닥은 780선, 지지선이 될지 잘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굿모닝 일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투자, 장기투자 잊지 마시고 성공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